아니 혹시 창업해보셨어요? 창업봤죠. 아 우리 진짜요? 대표님도 아, 창업. 저희가 생태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터 예비 창업,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기업으로 가기까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같이 고민해서 정책, 제도로 그렇죠. 마련하자. 예, 예. 시흥을 대표하는 언론 시흥타임즈 우동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시의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의원 박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시흥 미래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연구에 좀 기네요. 네네. 이게 좀 줄여서 미창조라고도 저희도 미창조. 네네. 미창조 좋네요. 방금 만든 거 아니에요? 방금 만들었어요. 네네. 두 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대표님. 제가 대표위원을 맡고 있고 네네. 또 좋은 오른팔을 맡았습니다. 네. 그럼 창업 생태계 조성 연구에 어떤 연구인지 한번 좀 소개를. 시흥시가 아무래도 산단이 이제 80년도부터 조성이 된 이후로 공정 집적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에는 엄청난 이제 호황을 누리다가 우리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우리가 2차 산업 근간에 기반을 뒀던 도시이다 보니 시흥이 외부에서 볼 때는 창업하기는 굉장히 힘든 도시다. 우리가 공장 이전을 해서 오기에는 좋은 도시일 수 있으나 시흥에서 창업을 해서 시흥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완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산단이 있는 도시들의 특징들은 점차 사양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계속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방법이 결국에는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이 시흥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시흥에는 어떤 산업을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지원들을 통해서 창업가들 육성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는 산업진흥원이 있고요. 그 산진원이요? 산업진흥원 안에 시흥 창업센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대학은 한국공학대, 네. 산업기술대, 예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예예. 그 안에 보육지원센터가 다 각기 들어가 있고요. 네네. 청년협업마을 안에서는 컨텐츠나 이런 기획하는 이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 창업, 네. 카페 창업, 뭐 네일아트 창업하는 이런 창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시흥에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지만 네네. 여기를 통합할 수 있는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이 지금 없다라고 판단하고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다. 창업센터가 있다면서요? 이제 시의 자체가 제조업 분야를 조금 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IT 하면 판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뭐 하면 어디 이게 네.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흥이 제조업 창업하면은 시흥으로 오나? 표가 뜨니까 이 물음표에 정답을 하나 이렇게 딱 넣어주고 싶다. 실제 기업이 느끼고 있는 것들, 좀 부족한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해주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업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각계 공무원분들이 다 계시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를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시작이 4월부터 4월.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7번을 만났고 찾아가는 간담회 형식으로 네. 저희가 창업이 굉장히 분포도가 높은 거예요. 시흥시는 제조업 위주의 창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보면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걸 한 곳에 한번 모아보자. 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해서 찾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났죠. 그죠? 그럼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궁금한데 우리 생태계가 어떤가요? 어떤가요? 가장 뭐가 필요할까라고 네. 했을 때 한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나. 정보, 창업에 대한 정보. 네. 우리 보육지원센터나 창업센터나 뭐 협업마을이나 네.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걸 창업해야 되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비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단단하게 좀 회사로 다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생태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초기에서도 성장이 빠른 그 창업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자본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네. 이 자본을 어디에서 받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정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시흥 창업센터 내에는 뭐 장인이라고 해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고 후기 창업자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창업을 지원을 이만큼 해서 잘 좋은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공장이 비싸서 어디로 가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지자체 내에서는 대출 이자나 이런 걸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공유 팩토리 공장을 임대를 해서 좀 쪼개서 쓸 수 있게끔 해주거나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자. 창업을 해서 내가 진짜 괜찮은 아이템인데 뭔가 뭐 자본이나 공간이나 뭐 이런 게 뜨지 않아요.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인큐베이팅을 이런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글로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창업을 지원하지 않는 도시는 오히려 쇠퇴하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많이 해줘야 된다. 옛날에는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자본주의 구조에 맞춰서 내가 발로 뛰고 막 해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만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으면 내가 아이디어만 주면 언제든지 상품화시킬 수 있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요즘에는 앙트프러너십이라 그래가지고 기업가 다시 정신, 앙트프러너십.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을 뜻하는 지수인데 그게 높을수록 나라가 선진국일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어요. 기업가 정신. 한국이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고 그 정부에서 지원한 지수도 한국이 굉장히 높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적인 분야에서 그런 분야에서는 한국이 거의 하위권에 그래서 대학교들이 창업을 자꾸 밀어주는 거고 근데요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해 이거 묻게 되면은 나만 손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안 겹치는 아이템이 일단 없고요. 그렇죠. 내 아이템이 절대 최고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저희는 내 아이템을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야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더 협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이 일반 작은 이 아이템을 강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좋은 값에 산다거나 엑시스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좋은 값에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자고 하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진 않고 실제로 이런 우려도 있긴 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동방성장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대기업과 일반 기업들 간의 기술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시키는 오히려 더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창업 생태계 연구하시면서 또 창업자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또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학교도 가면서 창업 기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런 기업이에요. 이런 소개를 하고 하는구나. 있어요. 하면서 5분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정말 좋은 기업 많다.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한마디로 어떤 아고라 같은 그 광장을 열어주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연구회에서 가장 큰 목표 달성이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시흥의 창업리그를 창업리그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교도 창업 교육센터들이 있고 또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각 기관마다 좀 떨어져서 창업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각자 예선전 리그를 치르고 올라오는 거죠. 잘하는 기업들이 스피치를 통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선발이 되고 그 최종 대회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저희가 연구에서 또 가장 기쁘게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창업 펀드 조성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창업 펀드를 이 리그에서 우승하신 기업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 동기부여도 더 끌어올리고 이 창업 리그 자체가 시흥시에서 하나의 정말 좋은 대회로 계속해서 매년 열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수한 창업 기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꺼내고 그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참여도를 사실 더 높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기로 모여 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모일 거고 한 그런 플랫폼 자체가 지금은
막 분산되어 있고 학우들을 집중해가지고 육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저희 생각이 들어요. 시흥이 그 인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창업 기업들이요. 네. 아이템도 너무 좋고요. 아,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곳도 있고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기획 콘텐츠 분야에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학생 때부터 창업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 얘기들을 계속 많은 학자분들도 하세요. 네네. 이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데 결국엔 그런 학습의 교육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또 높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대학생 때 창업을 밀어주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저는 학생들 앞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너가 죽기 전에 한 번은 창업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취업을 지금 하더라도 결국엔 그렇지, 그렇지.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청년일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망해도 일어설 수 있다고. 근데 가장이 됐을 때 망하면 가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생 시절에 창업 지원을 받아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창업 교육을 통해서 이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결국 사업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건데 이 기업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일으킨다는 뜻을 한자풀이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업무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얻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훨씬 더 훌륭한 인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구글의 인재상도 창업 활동을 해본 인재를 좀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내용도 있듯이 네, 창업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 교육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협업마을에 가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받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템을 갖고 있고 뭔가 창업은 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청년 청소년과 기업 지원과 이렇게 다 같이 이제 7번째 만남 할 때 청년 청소년과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도맡아서 하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을 위한 교육도 좋고요. 아니면 제조를 했을 때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을 변경해서 하는 뭐 실용신안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렇게 진로 직업으로 창업을 부서에서는 교육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 지원과에서는 기업으로 넘어가는 후기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나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는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연구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창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수치화시킬 수 있게끔 지수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냉정한 시흥시의 창업 지수를 좀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시흥시가 어떤 미래 산업을 통해서 좀 발전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앞서서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시던 우리가 창업 플랫폼 결국에는 정보를 어디서 습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원스톱으로 우리가 다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지금 마련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뭐 이렇게 계량화되어 있고 뭐 수치화되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이게 토대가 돼서 무슨 정책이 또 나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구나. 저희가 그래서 연구 모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연구만 하다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다음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례 제정이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것들 근거에 따른 하나씩 한 단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 생태계 저 연구 모임 하자고 누가 제안했던 거예요? 우리 대표님이요. 네,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구나. 근데 저희 되게 팀워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너무 좋은 게 네. 또 기업을 또 운영을 해봤기도 했고 젊은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수용하는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좀 아이디어들도 많고 해서 아무튼 연구하는 그 결과도 좀 궁금하고 용역도 좀 많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분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이것도 그때 정책을 이제 잘 펼치시면 저희가 또 불러주시나요? 아, 그럼요. 또 불러주시나요? 제일 바라는 게 저희가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시흥형 창업펀드가 정말 좋은 기업한테 투자가 돼서 그렇죠. 그것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상장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그 수익이 다시 시흥에 들어와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선순환될 수 있으면 너무 기쁘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게 그거 뭐, 슬픈 겁니다. 예. 앞으로 연구 모임이 계속 남았죠? 저희가 10월 달에 창업 IR 대회를 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리그 결승전이고요. 그 결승전을 위해서 대선에서 올라온 좋은 기업들이 쉬운 창업 리그로 결승전을 치르게 되니까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대학가 포럼에서 하는 그 주제에도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어요. 이 창업이란 무엇인가부터 네. 그 내용들을 좀 담아서 같은 날 포럼 형식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날 한 곳에 모아보자.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하시는 그 연구회를 통해서 여기가 저희가 봤을 때는 기초돌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밟아 올라가서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나온 많이 김에 지금 했습니다. 금방 안 끝내고 싶은데요? 많이 기여들 해주시고요. 네, 기염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창업이랑 네, 우리 박수현님 제 어필을 해야 되니까. 박수현님도 네. 저희 연구 모임을 싱타임즈에서 담당해서 네, 써주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됐는데 네. 싱타임즈 화이팅입니다.